당시 21세였던 김용재는 1991년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 프라이드 녹색 차량을 몰고 나온 뒤 시민들을 향해 시속 100km로 무차별 질주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광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어린이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다른 21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게 된다. 김용재는 1970년 충북 옥천에서 청각장애 아버지, 시각장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다. 하지만 어머니는 국민학교 시절 일찍 여동생 데리고 가출해버렸고 청각장애 아버지마저도 아들인 김용재 앞에서 농약을 먹고 자살해버린다. 김용재는 선천적으로 시력이 나빴지만 안경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환경이었고 그렇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며 시력은 점점 나빠져만 간다. 이로 인해 국민학교 시절에도 학우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된다. 청년기 시절 경찰의 불심 검문에 의해 주머니에 있던 칼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강도의 비음모죄로 징역 3개월간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된다. 이때도 교도소 내에서 수감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힘든 수감 생활을 하였다. 시각장애로 인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했던 그는 중국집 배달원, 세차장, 나이트클럽 같은 곳을 전전하며 일을 했지만 안 좋은 시력 탓에 잦은 실수로 얼마 일하지 않고 해고되기 일쑤였다고 한다. 그나마 나이트클럽에서는 손님에게 인사만 하면 되는 단순 업무라 가장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이었는데 이마저도 나이트클럽 사장을 손님으로 착각하고 인사하는 바람에 결국 잘리게 된다.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양말 공장에 취직하였는데 여기서도 잦은 실수가 많았고 결국 얼마 못 가서 해고되면서 복수를 결심하고 만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지 않았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3개월간 그냥 버텼다고 한다. 하지만 돈이 모두 떨어지면서 이틀 동안 굶게 되었고 우연히 길거리 TV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과 다른 시민들을 보고 나는 불행한데 너희들은 행복한 것 같다. 너희들도 상처를 받았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하면서 사회에 대한 분노와 우울증이 극에 달하게 되었고 결국 살인 질주를 결심하게 된다. 양말 공장에 다니던 시절 당시 공장 사장의 차였던 녹색 프라이드의 키를 미리 폭사해 가지고 다녔고 퇴사 후에 이 차를 몰고 폭수하겠다 다짐하고선 이 차를 훔친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그는 차가 없는 밤에 운전 연습을 하였고 그렇게 차에서 버티던 중 1991년 10월 19일 김용재는 훔친 차를 몰고 여의도 광장으로 간다. 그리고 시속 100km 속력으로 여의도 광장 인파 가운데로 돌진해버리는데 평화롭던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미처 피하지 못한 5살 아이 윤모군과 12살 지모군이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또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무려 21명이나 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지고 골반뼈가 깨지는 등 부상을 입게 된다. 그렇게 계속 날뛰던 차량은 철제 자전거 보관함에 충돌하고서야 멈추게 된다. 광장에 사람들이 차량으로 달려들어 끌어내리려 하자 김용재는 품속에 있던 칼을 꺼내어 사람들을 위협하며 도주하였고 잡힐 것 같자 주변에 있던 여중생을 붙잡고 목을 휘감고 인질극을 펼쳤는데 흥분한 김용재는 여중생을 향해 칼을 휘둘렀지만 천만다행히도 여중생의 바지 버클에 맞으면서 칼을 떨어뜨리고 만다. 이때 한 시민이 달려들어 김용재의 팔을 꺾었고 결국 주변 시민들에 의해 쉽게 제압당한 뒤 경찰에게 넘겨지게 된다. 검거 직후 김용재의 표정은 후련해 보일 정도였고 오히려 거기에 왜 있었냐고요? 재수 없어서 죽은 거다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대중들을 분노케 했다. 하지만 당시 사망한 윤모군의 할머니는 김용재의 사연을 듣고 대략 범인을 이해한다며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그를 위해 기도까지 해주며 안경과 사시까지 넣어줬다고 한다. 마지막 사형수란 책이 발간되기도 하는데 이는 사형수들의 어머니라 불리는 조성의 수녀님과 주고받은 편지를 토대로 김용재의 어린 시절부터 범행 후 사형까지의 인생 이야기를 적은 글이라고 한다. 김용재의 사정이 알려지면서 김수환 추기경까지 탄원서를 보냈지만 결국 김용재는 1992년 8월 18일 최종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1997년 12월 30일 다른 사형수 22명과 함께 처형되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이었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었다. 김용재의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옹호하는 일부 여론도 있었지만 자신에게 비극을 안긴 사회적 강자가 아닌 일면식도 없는 사회적인 약자였던 무고한 어린아이가 참혹하게 세상을 떠났고 이는 어떠한 복수의 개연성도 없다. 김용재는 사형 선고가 마땅한 악질 살인자일 뿐이다.